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차차선의 후보라고 표현하면서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차차선이라고 한 것은 뭐 차차선이라도 꼭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어느 얘기를 할 때 뭐 최선의 후보가 없으면 차선을 뽑고 아니면 그렇죠. 그 다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얘기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은 뽑히지 않아야 될 후보는 차선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차선을 뽑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차차선의 표현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결국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 현실적으로 그 두 분을 놓고 보면은 나라를 좀 더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좀 엇갈리는데 차기 정부 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시면서 네네. 사실상의 차기 내각 조각권을 가지는 것으로 김종인 전 대표는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 측은 그건 아니라고, 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그건 아니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 측이라고만 보도돼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네.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네. 정리하자면 김종인 전 대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통상의 준비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강요를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5월 10일 아침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정파가 어디일지, 또 참여한다면 몇 명씩 참여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얼개를 준비해놨다가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안을 제시를 하면은 선택하는 것은 당선자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뭐 전권을 부여받았다. 선발과 준비의 전권은 받았었지만 최종 선택은 당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내각을 준비하는 역할까지가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고, 거기서 결국 최종적으로 임명하거나 말거나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당선된 사람의 역할이죠. 예, 그리고 당선자도 없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대통령이죠. 예, 그렇죠. 바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 그렇죠. 그 준비 과정에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각권을 가진다고 말씀하신 김종인 전 대표의 이야기가 맞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두 가지 어느 쪽이 더 맞냐? 그건 아니다라는 쪽과 갖고 있다라는 쪽이 어느 쪽이 더 맞냐고 그러면 후자가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보도가 나와서 애매모호한 것이 김종인 전 대표는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조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는 아니다.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고 맥락을 파악을 해봤으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 텐데, 간략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기자가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연대의 대상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네. 김종인 대표는 그래, 자유한국당 안에도 탄핵에 찬성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 당을 연대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어떤 기자가 최근에 홍준표 후보를 만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라고 하는 별도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께서 누가 개인적으로 만난 일을 내가 말해야 되나? 라고 말을 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경기도 지역 유세를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김종인 대표가 홍준표 후보도 다음 정부의 연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저는 그분을 사퇴하라고 했고 연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놓고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의견 차가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건 전제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자들이 과장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과장한 게 아니라 맥락을 잘못 전달했다. 억지로 깨맞춘 거죠. 예.
홍준표 후보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중에서도 탄핵에 반대한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아니, 이것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이라는 게 대단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탄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보냐 보수냐 정책의 어떤 당이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정치 구조 변동기고 그래서 이런 대선 국면에서 가장 굵은 경계선이 결국은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런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의 인식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은 탄핵에 찬성을 해서 이번 대선이 있게 만든 세력은 모두 힘을 합쳐서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나라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리자면 원래 이제 정치 세력이 집권해서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 다시 기회를 받아서 연장을 하고 못했으면 이제 선거 심판받고 정권 교체가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을 보자면 탄핵에 반대하지만 않았다면 각 당에서 일부씩 김종인 전 대표가 정하는 기준으로 속관해서 다음 정권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다음 정권에 일부를 맡길 수도 있다. 이런 구상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걸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소수 정파가 여당이 되는 현실이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안보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누구를 배제한다는 배제의 범위를 최소화하지 않으면은 구성이 안 된다. 이런 걸 현실의 인식 속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논란이 되기도 하고, 더 뉴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지는 것으로 김종인 전 대표는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 같고, 안철수 후보 측은 그건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그건 아니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 측이라고만 보도돼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네,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얘기가 정리하자면 김종인 전 대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통상의 준비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강요를 선발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5월 10일 아침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정파가 어디일지 또 참여한다면 몇 명씩 참여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얼개를 준비해놨다가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안을 제시를 하면은 선택하는 것은 당선자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조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는 아니다.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고 맥락을 파악을 해봤으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 텐데 간략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기자가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연대의 대상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김종인 대표는 그래 자유한국당 안에도 탄핵에 찬성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 당을 연대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어떤 기자가 최근에 홍준표 후보를 만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라고 하는 별도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께서 누가 개인적으로 만난 일을 내가 말해야 되나? 라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경기도 지역 유세를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김종인 대표가 홍준표 후보도 다음 정부의 연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저는 그분을 사퇴하라고 했고 연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놓고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의견 차가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건 전제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자들이 과장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과장한 게 아니라 맥락을 잘못 전달했다. 억지로 깨맞춘 거죠. 예. 근데 홍준표 후보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중에서도 탄핵에 반대한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아니, 이것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이라는 게 대단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탄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보냐 보수냐 정책의 어떤 당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차차선의 후보라고 표현하면서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차차선이라고 한 것은 차차선이라도 꼭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어느 얘기를 할 때 최선의 후보가 없으면 차선을 뽑고 아니면 그 다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얘기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은 뽑히지 않아야 될 후보는 차선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차선을 뽑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차차선의 표현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결국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 현실적으로 그 두 분을 놓고 보면은 나라를 좀 더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좀 엇갈리는데 차기 정부 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시면서 네네. 사실상의 차기 내각 조각권을 그래서 전권을 부여받았다. 선발과 준비의 전권은 받았었지만 최종 선택은 당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내각을 준비하는 역할까지가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이고 거기서 결국 최종적으로 임명하거나 말거나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당선된 사람의 역할이죠. 예, 그리고 당선자도 없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대통령이죠. 예, 그렇죠. 바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 그렇죠. 그 준비 과정에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각권을 가진다고 말씀하신 김종인 전 대표의 이야기가 맞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두 가지 어느 쪽이 더 맞냐? 그건 아니다라는 쪽과 갖고 있다라는 쪽이 어느 쪽이 더 맞냐고 그러면 후자가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서로 다른 보도가 나와서 애매모호한 것이 김종인 전 대표는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